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5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었던 매매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매매가 무엇일지. 자, 양자 컴퓨터, 테슬라, 엔비디아 등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이 업종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뛰어넘을 수익을 가져다 줄게 과연 무엇이 될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끝까지 따라오시면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전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좀 짚으면서 과연 무엇을 보는 게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뉴욕 증시를 봐야 돼요. 우리는 늘 미국 주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라든지 이 시장에서 올라갈 만한 섹터를 많이 찾죠. 자, 중요한 건 어쨌든 뉴욕 증시가 최근에 이제 그래도 보합 구간에서 좀 많이 상승을 해줬던 거에 비해서 또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S&P 지수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지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거의 6%, 엔비디아도 거의 6%, 구글, 아마존, 빅테크 기업들이 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 시장이 왜 하락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뭐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외국산 자동차의 25% 관세에 대한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관세 부과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연하게 대응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31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현대차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만큼 사실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어느 정도 진짜 우리가 이게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증시가 반등도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보합권으로 올라오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날 백악관에서 이제 결국에는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미국에서 생산 안 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까지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미 수출 1위 품목이 자동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거와 함께 이제 멕시코라든지 일본, 캐나다 같은 이런 이 기업들과 함께 전체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사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요구한 적 없다 해달라 한 적도 없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결국 뭐다? 이런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이 결국에는 이 테슬라에만 엄청난 수혜를 지금 이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머스크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CEO 테슬라를 밀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보면 알겠지만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다양한 악재를 가지고서 올해 들어서 지속적인 주가가 이제 다이렉트 하방으로서만 밀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알다시피 테슬라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냥 이제 악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라도 좋게 나오면 좋은데 실적 같은 경우도 중국의 비아디에게 이제 연간 매출에선 처음으로 잡혔고요. 이제 비아디가 앞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올해 들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25년 들어서 이제 3월 이제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3월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뭐하고 있다? 지금 이 판매량 유럽에서의 판매량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미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그냥 테슬라의 실적은 지금 깨박살 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실 이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정치적인 분쟁이죠. 아무래도 이제 머스크 CEO가 이제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붙어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런 반발 심리를 너무나도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하고 있다? 지금 방화 테러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테슬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가 여기 빼먹은 것 같은데 중고차 가격도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할 만큼
지금 테슬라는 이제 악재 투성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놓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고 있습니까? 머스크 CEO를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테슬라가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정부 계약도 이제 머스크한테 다 밀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큰 돈벌이가 될 만한 것들 4억 개는요 트럼프에게 주는 추세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틱톡 있죠? 중국에게도 틱톡을 너희가 넘기면은 우리가 인수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관세에 대한 부분 이거 좀 완화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틱톡 같은 것도 사실상 원래 누구 때문에 시작했어요? 머스크 CEO였잖아요. 그래서 머스크 CEO의 틱톡 인수에 열려 있냐는 질문에 그가 누구예요? 이제 머스크가 이제 틱톡을 사기를 원한다면 난 열려 있다. 얼마든지 도와줄 거다. 밀어줄 거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테슬라 뭐 판매 안 되고 화재 일어나고 중고차 가격 막 떨어지고 하니까 못 가져가기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테슬라 차를 구매해가지고 적극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금 관세 전쟁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요. 머스크 CEO의 최대 수혜가 무엇이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머스크 CEO를 밀어주는 한 지금 앞으로도 시장에서 나올 건 뭐가 된다? 이 머스크 관련되는 반사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 반사이익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머스크가 또 이제 최근에 또 밀고 있는 게 뭐다?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당장 3월 19일에 나왔죠. 미국 정부 내 마법의 돈 컴퓨터가 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요. 이상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실체 없는 상태에서도 자금을 창출하고 송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그냥 보이지 않는 돈이 새고 있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돈이 새고 있고 자꾸 이상한 데로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다? 비트코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머스크가 또 뭐 하기 시작해요? 비트코인을 미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런 발언과 함께 이미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하면 뭐다? 블록체인이잖아요.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머스크와 함께 머스크의 주도하에 그래서 이런 새는 돈을 막기 위해서 뭐 하겠다? 국제개발처의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이제 나서는데 뭐 한다? 블록체인 도입을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걸 시작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가 진행이 되는 거냐? 미국의 역사상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인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뭐가 된다?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이런 머스크의 행보와 트럼프의 기존 정책이 맞물려서 앞으로는 비트코인의 엄청난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와줄 확률이 높다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머스크가 얘기한 이제 마법의 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예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자금의 흐름을 감출 수 없게 돼요. 변조도 불가능하죠. 공급량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아예 발생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유들로 통해 가지고 앞으로 뭐가 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정부 정책이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국가가 이제 앞으로 운영하는 뭐 기관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활용할 사례가 무궁무진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미 뭐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공공기금을 뭐까지 허용해 준다?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허용을 미국 최초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트럼프의 국부펀드가. 그래서 이제 관세로 조달된 돈으로 주식 채권은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가상 암호화폐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고요. 물론 이제 전체 기금의 5% 이내로만 진행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를 토대로 앞으로 뭐 하기 시작한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자산 편입에 속도를 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주요 금융 선진국의 은행이 비트코인 관련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러나 저러나 비트코인이 2분기부터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루시 만체라는 사람은 무브먼트 공동 설립자는 1분기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거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앞으로 이제 금리나 방향을 잡을 거고 가상자산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셀 애들러 주니어는 뭐라고 한다?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 역시도 건전한 조정이다. 90일 이내에 13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심지어 향후 9개월 이내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75%가 넘어간다고 시장은 전망을 해요. 최고치가 최근에 비트코인 1억 6천을 이제 돌파했었죠. 최고치가. 그럼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예전부터 제가 비트코인 2, 3천만 원 할 때부터 제가 비트코인의 목표가는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2억 넘긴다. 2억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비트코인은 무조건적으로 저도 2억은 간다라고 외쳤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장에서는 뭘 이야기해요? 이미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래. 여러분 게임스탑이라고 이제 게임스탑 사례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비디오 게임 소매 업체 알고 있죠.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베팅할 거다. 이제 모아갈 거다. 이제 비축할 거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고래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에 뛰어들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한정적이죠. 제한되어 있어 비트코인은. 그래서 비트코인을 또 모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미국 라스베이거스 열린 익스체인지 컨퍼런스에서는 약 1,400조 원 이상 자산을 굴리는 이제 연금 전문 운용사들이 뭐라고 한다? 비트코인은 지금이 매수할, 투자할 마지막 기회다. 좋은 시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비트코인이 정말 시장에서는 뭐 2억도 간다, 3억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실 보수적으로 2억을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됩니까? 2억이 가면요. 얼마가 된다? 비트코인은 2억을 가봐야 지금 자리에서 2억을 가봐야 한 60% 정도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돈을 벌고자 하면은 비트코인을 사봐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10억을 투자해야 6억인 거고요. 1억을 투자해야 6천인 거고요. 1,000만 원을 투자해봐야 6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 없는 수익률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트럼프 일가도 뭘 하느냐.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뭘 삽니까? 1,700억을 손실봤음에도 트럼프 일가는 알트코인을 베팅을 한다라는 거죠. 알트코인. 왜? 이미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더 크게 가니까. 시장에서는 알트코인의 시즌이 이제 애널리스트, 트레이더자 애널리스트가 이제 밝히는 게 알트코인의 시즌이 본격적인 상승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알트코인을 사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실 계좌도 인증을 했었잖아요. 뭐다? 제가 예전에 인증했던 게 고작 3천만 원으로 4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당시에 실계좌 인증하면서 5억 이상까지 올라갔지만 그 당시 인증할 때는 4억으로 인증을 했고요. 그래서 3천만 원을 진짜 4억을 만든 걸 보여줬을 만큼 알트코인의 상승이 엄청나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고, 실질적으로 5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었다.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제가 과거에 오닉스 코인을 분명히 60원까지 이제 보라고 하면서 매수 추천 드렸어요. 알트는 이런 거예요. 작년에 오닉스 코인을 2원 초까지 매수해서 60원에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회원분이 이제 과거에 이렇게 감사 후기라 해야 될까, 인사를 남겨줬는데 목표가 60을 말씀드려서 샀더니 뭐다? 평균 매수가 2.72원이고요. 500만 원 샀는데 1억 6천에 2,122% 수익입니다. 60원 이때 잘 팔고 나왔겠죠. 그래서 잘 팔아 이때 지금 보면 알다시피 500만 원이 1억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된다? 알트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비트코인이 아까도 이제 겨우 한 80% 이제 최근에 올랐을 때 리플 같은 경우는 8배 올랐어요. 8배.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몇 배? 지금 거의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뭐 투자금이 내가 1억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산다 뭐 말리진 않겠어요. 근데 저는 1억이 있어도 비트코인을 안 사요. 왜?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히려 투자금이 500만 원,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 500, 1000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이 알트코인 시장이고요. 그게 뭐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금 이 알트코인이 뭐가 되었던지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어떤 알트를 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크게 바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보다 저는 알트코인 500으로 1억을 만든다,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든다 하고자 하면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을 보는 게 맞다 보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렇게 제가 링크 남길 테니까 문의를 주세요. 문의. 리딩방이 있어요. 리딩방. 다만 리딩 방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발생하고요. 다만 단 1회 비용만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수익이 날 때까지 1천으로 1억을 만들어 볼 때까지는 평생 계속 리딩을 해드릴 거니까 단 1회 비용이 발생한다. 이거는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문의를 주면은 과연 코인 리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